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한 팟캐스트 시청기 꼴목이 준비됐습니다. 아마 이번이 7회지요? 뭐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서 맞다고 사인을 주네요. 예, 오늘은 좀 이제 그동안 굉장히 논란이 되는 소재를 많이 다뤘는데요. 뭐 DDP라든지 혹은 저 서울 고가라든지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서울 둘레길을 다루도록 해요. 생각해 보면은 요즘 사람들 날씨가 따뜻해져서 밖에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둘레길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 방송의 정체성과 잘 맞죠. 이것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자료를 찾아보면 보통 나오는 게 제가 비판이라고 검색을 하거든요. DDP 비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DDP에 대한 모든 자료가 다 나와요. 근데 둘레길은 확보한 것이 보도 자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겨운 피터님 외에 오늘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먼저 공무원분께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청 자연생태과 서울둘레길 담당 김승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까지 본 모든 공무원 중에 가장 대충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그래요? 가장 어리신 것 같은데. 예, 일하기 싫겠죠. 예. 예, 그리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실제 이 둘레길을 설계하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분께서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A 조경기술사 사무소 주용규입니다. 서울 둘레길을 2009년부터 10년, 11년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타당선 기본계획, 기본 설계, 그다음 실시 설계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또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 그런데 이 둘레길이 되게 길거든요. 180km 정도 되나요? 157km 아닙니까? 157km. 기억력이 참 좋으십니다. 그거를 무려 9차례 완주하신 일반 시민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노원구에 살고 있는 김일남이라고 합니다. 예, 뭐 노원구에 사는 거 왜 나의 정체성은 노원구. 예, 좋은 일이죠. 노원구가 굉장히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제 둘레길 정말 할 얘기가 없는데 오늘 이제 게스트분이 사실상 MC가 되어서 방송을 이끌어야 될 거예요. 공무원께서 이 둘레길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간단하게 설명 정말 드리자면 그 서울 외곽을 크게 한 바퀴 도는 그냥 도보길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 말하기 되게 귀찮은 것 같아요. 제일 젊으셔서 그런지 아우. 좀 더 해야 되나요? 뭐 진짜 사나이에 나오는 군대 안 간 그런 친구들을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좀 이야기를 추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둘레길은 서울은 그 내사산과 외사산이 있는데 서울의 동서남북 끝 경계부에 북한산과 남쪽에는 관악산, 그다음에 봉산, 앵봉산과 수락불암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경계로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157km 길을 연결해서 크게 한 바퀴 도는 도보 산책보다는 좀 높고 등산보다 좀 낮은 그런 둘레길입니다. 네. 네, 뭐 다들 이제 감이 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는 아직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 그 둘레길하고 한양 토성 산책길인가? 한양 도성길. 도성길이랑 뭐 이렇게 합쳐진 겁니까? 아니면은 뭐 연결돼 있는 건지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처음에 이것을 기획했을 때 서울 그린 트레킹 서클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과거 정도 600년 전에 한양의 그 수도를 조선 이성계가 했을 때 1394년에 해가지고 1396년에 왔을 때는
그때의 수도인 서울을 지금 길을 한양 도성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현재의 서울에 있는 길을 연결한 거는 서울 둘레길이라고 합니다. 그 최초에 일을 했을 때는 도성길과 둘레길을 다 한꺼번에 하는 길을 만들고자 했었는데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연결은 되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은 다 그럴 수 있는 지금도 다 개통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한양 토성인가? 그 한양 도성. 도성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 이제 유실된 부분도 있고 이런 거에서 그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연결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예. 한양 그 도성이 연결이 안 됐다는 것뿐이지 옛날에 있었던 흔적들은 있기 때문에 길 그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 연결 어디를 옛날에 한양 도성이 어디가 있었다는 건 알 수 있게끔 되어 네. 있습니다. 네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대답하기 귀찮아요? 아니. 뭐. 처음에 이제 시작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걷기 열풍이 요새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에도 이런 길들을 좀 만들어 때가 없을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안에 내사산, 뭐 남산, 북악산, 인왕산 안에 내사산 있고 바깥으로는 또 북한산, 외사산이라죠. 우리 보통 북한산, 뭐 용마산, 관악산 크게 또 돌 수 있는 길이 네. 있어서 안에도 한번 만들고 바깥쪽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좀 이렇게 트레킹 할 수 있는 가까운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도보길이 별로 서울 안에는 없었나요? 근데 도보길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등산로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네네. 그분들한테는 약간 목표 의식이라 그럴까요? 나 어디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완주. 그렇죠. 완주 그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길들이 좀 광역적으로 좀 연결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말하는 그 둘레길이라는 거는 뭐 한양 도성길, 성곽길 이게 다 합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그러니까는 시민들이 야 오늘 한양 도성길 가자 이거랑 한양 서울 둘레길 가자 뭐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는 그냥 안에 그 내사산 한양 도성을 따라가는 길을 우리가 그냥 한양 도성길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바깥 서울 둘레, 서울의 외곽을 도는 길을 서울 둘레길. 약간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성길이랑 그다음에 이제 둘레길이랑 둘레길. 조금 다른 개념이네요. 예. 예, 제가 그 저 한양 도성 성곽길 제가 명칭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성곽길이죠. 예, 성곽길인데 제가 그거 한 몇 번 돌아봤거든요. 네. 돌아봤는데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나 이거 보면은 다 연결은 되지는 않아요. 하나가 끊어져요. 끊어지는 코스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흥인지문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광희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그 남산 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성곽이 옛날에는 다 연결이 이어졌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도시개발 뭐 여러 가지 뭐로 인해서 그게 이제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누트만 있고 이제 그 광희문 같은데 그 해서 이제 남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제 보존을 하고 또는 이제 새로 그 성곽을 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면 결국은 이제 흥인지문에서 시작해서 그 다시 그 지금 현재 낙산이라고 그러죠. 옛날 그 이화여자 그 병원 거기까지 오면 이제 한 21km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구성이 됐는데 나름대로 그 시내도 돌고 산도 타고 예를 들어서 산 타는 것은 창의문 같은데 뭐 숙정문 올라가는 데는 거기는 아주 그 가파릅니다. 상당히. 네. 근데 거기는 보존이 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해안문으로 해서 낙산으로 내려오는 코스거든요. 아주 뭐 그 한 번쯤 가족들하고도 갈 수 있고 뭐 동료들하고 한 번씩 트레킹 겸해서 다녀볼 수 있는 좋은 코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다 다녀보셔갖고 머릿속에 막 다 이렇게 떠오르시나 봐. 저희는 지금 아는 거는 뭐 이화여대병원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화여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곳이죠. 그런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예, 저는 만 67세입니다. 정말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을 애초에 생각하고 설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 체력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주에 사는데 올레길 한 코스도 지금 걸어본 적이 없는데 원래가 체력이 좋으신 거 아니신가요? 예, 저는 그 체력이 뭐 좋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조금 한 18년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체력이 좋네요. 예. 마라톤 선수네. 마라톤 선수에게 뭐 이 정도 길이야 뭐 그냥 산책길이죠. 뭐.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시작하다 보니까
마라톤에 관계되는 건 다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걷는 거. 예,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일반 마라톤 하면 풀코스 통상 그렇게 예. 호칭하죠. 그리고 이제 또 산을 좋아하다 보니까 산에서 뛰게 되니까 산악 마라톤을 또 그냥 해서 서울에 보면 오산이라고 있습니다. 오산 종주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면 한 43km 나오는데 그것도 한 번씩 완주를 하고 저 강남으로 내려가면 청계산을 포함해가지고 또 뭐 삼산 뭐 칠산 또 이런 코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마라톤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체력이 좀 많이 좀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왜 나이 든 세대들이 젊은 세대 보고 나약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서울 둘레길 말고 다른 전국에서 그 전국에 있는 뭐 그 둘레길 같은 데도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럼 서울 둘레길을 많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깝죠. 예. 노원구에 사시니까. 네, 노원구에서 가깝습니다. 설악산이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방에 있는 그 둘레길은 달려본 기억은 별로 없고요. 지리산 정도는 이제 뭐 둘레길 생기기 전에 좀 종주하는 개념으로 예. 좀 다녔는데 오로지 서울만. 예. 왜 이게 서울 둘레길이 참 저도 이제 몇 번 돌면서 늘 고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서울 시민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해요. 예. 교통이 좋고 언제든지 자기 체력 뭐 기타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서울 둘레길이 좀 여기 관계 공무원이나 또 직접 설계하신 분들과 계시지만은 상당히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예. 서울 둘레길 관련된 정보를 보다 보니까는 사실 사람들이 예. 제일 많이 가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데이트 코스 뭐 몇 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야경 좋은데 네. 그다음에 뭐 드라이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갖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좀 많이 찾아갔는데 둘레길은 너무 광범위한데 둘레길 설계하실 때 좀 뭔가 이렇게 그 코스별로 장점이나 뭐 이런 특징을 살려갖고 뭐 이렇게 설계하신 게 있는지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둘레길을 할 때 처음에는 지금 박은수 시장님이 계시지만 예. 그전 임시장님 때 이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박은수 시장님들이 넘어가서 하게 됐는데 이거를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그린 트레킹 서클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획을 했는데 암담했었어. 이걸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하고 생각도.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주 올레길이 붐이 좀 불었고, 예. 그 다음에 뭐 지리산 둘레길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제주 올레길은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가 이제 답사를 갔었어요. 시관계 공무원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해서 가 보니까 어디를 걸어도 그냥 뭐 바다가 보이고 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자 같으면 미스 코리아 같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건데 전형적인 대한민국 아저씨의 계획. 아니 근데 이거는 서울은 연기를 하려니까 뭔가를 연기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리산 둘레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하기 전부터 서울 둘레길 하기 전부터 먼저 만들어져 가지고 연구가 많이 돼 가지고 했었는데 지리산 둘레길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빵 뜨기는 제주 올레길이 먼저 뜨셨죠. 그리고 이제 이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몇 방 며칠이다 이러면서 가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북한산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북한산 둘레길을 일부를 먼저 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어떤 좀 스토리도 좀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표도 좀 줘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거는 이제 다른 인터넷 자료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산티아고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를 처음에 이제 벤치마킹 할 때 어떤 그런 스토리의 그런 순례길이거든요. 그게 예. 그런 것 같이 하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에 있어서 뭐 제주 올레길 같이 코스를 가면서 네. 가족 간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안전이라든지 보전이라든지 이런 중심에 따르는 그런 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서울이 수도가 뭐 전 세계에서 국립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강도 있고 이렇게 수도에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잘 없거든요. 예. 그러면 산과 산을 연결하자 이런 데는 이제 포커스를 맞췄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걸어보면 아스팔트나 이런 길보다는 숲이 있는 길이 제일 좋아요. 그늘이시니까. 그러니까 트리 크라운이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흙길이 좋고 경사도가 그래서 트레킹 길로 처음에 했을 때는 산에 능선을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일을 한 6개월 정도 하는 중간에 어떻게 했냐면 공모전을 열어가지고 산 하단부로 해서 산자락을 이렇게 걷도록 그렇게 이제 많이 조정을 했었죠. 예. 많이 변화는 많이 됐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보다 난이도를 확 낮춘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그 인기에 편성하기보다는 네. 그 서울에 뭐 말하자면 전 세계 인구가 남자 반 여자 반 또 연령층이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맞춰서 연령대별도 갈 수도 있고 가족끼리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자문을 한 12회 정도 했었고 과거 자료를 넘겨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많이 그렇고 뭐 이렇게 많이 의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으로 낮추자 해서 서울 둘레길도 이름이 처음에는 둘레길이라고 이름 안 지었죠. 공모전 해서 나온 게 둘레길로 서울 둘레길로 명칭이 나왔죠. 네. 지금 이 서울 둘레길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네. 관리는 저희가 총괄로 하고 있고요. 총괄로 네. 하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좀 유지보수 도와주고 있고요. 보통 제주 올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사단법인에서 이제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이제 그 뭐 그 자원봉사자들이든지 상근근무자들이 뭐 이렇게 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모든 일을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저희도 그런 방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방식이 어떤 좀 그러니까 사단법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설명. 빨리 끝내고 빨리 데이트하러 가고 싶은가 봐. 그걸 알고 민간 쪽에 저희도 이제 뭐 사단법인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올해 한 하반기 정도는 이제 넘겨서 같이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아니고 이제 준비 중에. 예, 준비 중에 있어요. 준비 중에 있대요. 아 됐나요, 답이? 귀찮으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예. 아까부터 뭐 삐딱하게 자꾸 어디다 돌리고 아니 그러시는데. 근데 김성률 주무관님은 실질 그 주무관님 중에서 서울 둘레길에 사실 관계됐던 분이 아주 많거든요. 네. 뭐 시장도 2분 바뀌었죠. 국장님도 뭐 여러 번 바뀌었죠. 그 다음에 봤는데 유일하게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데 엄청나게 고생 많으셨어요. 가라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볼 때 일이 많으니까는 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죠, 안 그럴 수도 보내줄. 있어. 제가 듣기로는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안 보내줄 것 같아요. 사무관님이 출연했으면 할 말이 많았을 것 같군요. 아 저를 차마 말하지 못하는. 예, 아무튼 그러면은 한번 코스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쪼개보는 이 병렬식 구성이 제일 재미가 없는데 그래도 홍보 프로그램이니까 역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죠. 총 몇 개의 코스가 있죠? 8개 코스입니다. 예. 8개. 처음부터 8개를 딱 정해서 시작을 한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8개를 정하게 된 것은 제일 처음에는 그 산을 중심으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 뒤에 북쪽으로 북한산, 그다음에 동쪽으로 용모 아차산, 남쪽으로 관악산, 그다음 서쪽으로 이제 봉산 앵봉산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의 수도하고 똑같이 지금의 수도도 뭐 자청용 500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8개를 쪼개는 게 산별로 이제 먼저 쪼갰죠. 그러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수락불암산, 용모 아차산, 그다음에 고덕산 1자산, 네. 대모산 우면산, 그다음에 이제 관악산 이렇게 넘어서 뭐 이렇게 쪼개다 보니까 산을 쪼개다 보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점과 출발점에 어떤 지하철역, 이제 대중교통하고 맞춰야 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걸어도 뭐 한 25km에서는 못 걷고 평균 예. 한 15km에서 그 정도의 성인이 걸을 수 있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난이도도 맞추는 거죠. 난이도는 이제 경사도에 따라서 높다 낮다, 예. 그거에 대해서 힘들다 힘들지 않다, 그걸 맞추다 보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할까? 뭐 1코스, 2코스 뭐 이렇게 제주도 같으면 뭐 1코스, 2코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서울의 산이 너무 아름답고 좋으니까 산 이름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래서 수락불암산 코스, 용모 아차산 코스, 뭐 고덕일자산 코스 산 이름으로 지었죠, 저희들이. 그 난이도는 다 비슷할 거고 그러면은. 아닙니다. 난이도가 다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정색을 하시고? 예. 아니, 설- 안 설명하세요. 예, 안 걸어보신 것 같아요. 지금. 뭐잘 모르는 건 뭐 여튼 예, 설명하시면 되겠죠. 예. 아니 보통 이제 이런 거를 하면 이제 또 돈이 들잖아요. 중요한 건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돈이 얼마나 들었나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 주임님이 원래 그 설계할 때는 예. 한 358억 정도 들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 쓴 돈은 한 110억 정도. 오 네, 많이 그런 돈, 네. 원래
그 하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굳이 이런 데 돈을 쓸 이유가 있냐 해갖고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옛날에 보면 그 태풍도 요새 많이 왔었잖아요. 네. 요 근래 그것도 많이 오고 이제 요새 보면 그 아카시 나무 옛날 보셨죠? 아카시 나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나무들 잘라서 뭐 계단도 좀 만들고 대체식으로 좀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뭐 콘크리트나 철제나 이런 것들은 좀 들어오지 말아라. 웬만하면은 갖고 오지 말아라. 왜냐 있는 거 써라 사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재값도 많이 좀 줄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친환경적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보시는 분들이 또 저런 분들도 좀 있어갖고 다른 분데 가면은 이제 철로 뭐 방부목으로 쫙 도로식으로 잘 해놨는데 여기는 뭐왜 그러냐 그런 분들 솔직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뭐 제주 성산 일출봉 같은 경우는 이건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더 힘들어진 거.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에피소드가 있어요. 2009년도에 제가 이제 이거를 서울시에서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입찰이 나왔었어요. 공모로.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이제 됐죠, 저는. 그래서 2009년도에 말에 시작해가지고 10년도에 이제 설계 단계였었어요. 네. 설계를 막 그 1년 동안 타당성해야죠. 그다음 기본 계획에서 노선을 이제 길이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럼 실시 설계를 그다음에 11년도에 할 때 딱 됐는데 태풍이 그 당시 이름이 콤파스가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특히 남쪽에서 동쪽에 해당되는 산들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서 아카시 나무들이 한 40년 이상 된 것들이 막 쓰러진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안 나오신 그 강인호 팀장인 사무관님하고 예. 그러면서 야, 이 쓰러진 나무를 활용하자. 그때 이제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근데 아카시 나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나무들하고 좀 틀리게 내구성이라 그러죠. 이렇게 흙하고 산소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잘 안 썩는 성질이 좀 있어요. 독하네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뿌리가 다도 제거하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계단도 만들고 축대목도 만들고 배수로도 만들고 그러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죠. 그걸 그러면 트레킹 코스가 아니라 이 산자락으로는 걷기 코스로 가면서 이거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아니죠. 트레킹 코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코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 예. 그러니까 길을 노선을 만들 때 그런 나무들을 활용해서 만들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죠. 그걸 하면서. 좀 일부러 아카시아 나무 죽은 데 쪽으로 길을 내기도 하고 뭐. 아니 그랬던 그러지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그 쓰러지는 데는 나무를 더 신고하면서 복원을 더 했죠. 복원까지. 예. 나는 저는 아카시아 나무 그 일부로 그게 예. 이제 뭐 그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무너졌으면 이게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웠으니까. 그래서 네네. 복원 사업까지 하셨다니까. 좀 다행입니다. 아쉬운 거는 어떤 코스에는 관악산의 일부라든지 이런 데는 고덕산 같은 경우는 특히 일자산 같은 데 보면 그 당시 아카시 태풍이 지나갔는데 아카시 숲이 되게 좋았었어요. 쓰러져 버리니까 코스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에 나무를 많이 심으면서 많이 복원을 많이 했죠. 그 뒤에. 그 제가 처음 질문한 거는 이 코스 하나 하나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였는데 다들 자기 하고 싶은 소리만 하고 있어요. 뭐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설계를 잘했다, 내가 예산을 잘 아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코스가 8개인데 이거 예, 어떻게 언제 예, 다 선생님께서 그냥 간단하게 어디 코스가 좋더라 이런 리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저 이제 제가 한번 몇 번 돌아보니까 그 코스마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장단점은 좀 다 있고 이제 그런데 굳이 이제 이걸 좀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우거진 숲 경치 뭐 경관 이런 걸 보고 싶다 하면은 강북 쪽에 있는 뭐 수락산이나 불암산 코스 이쪽으로 가면은 그런 걸 좀 다른 코스에 비해서 많이 만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용마산 아차산에 올라가면은 한강이나 이 강남 쪽의 이 전경이 아주 참 멋집니다. 뭐 그 초저녁이면 초저녁대로 또 아침이면 아침대로 또 거기 전망도 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아차산이 아주 그런 좋은 코스 같고요. 그 뭐 나는 뭐 가족하고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뭐 트레킹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족이 다 한번 걷고 싶다. 요런 코스를 좀 추천하라고 하면은 뭐 지금 딱 제철이죠. 벚꽃도 피고. 그게 안양천. 얼마 전에 비 와서 다 졌겠죠. 예. 그렇습니까? 안양천. 괜찮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안양천 코스하고 뭐 그 일자산 그 코스. 그런데도 그게 그 힘이 가파르지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굳이 그 젊은 여인들이 좀 그렇죠. 그게 가고 중요한 싶다 이런 코스라고 하면은 그 이제 7코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7코스인데 그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경기장 예, 그 예. 여기 하늘공원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그 아주 그 아기자기한 코스를 지나가게 돼요. 좀 어둡나요? 그 어둡기도 합니다. 메타스타이어 길이기 때문에 아주 그 나무도 크고 그 아주 그 잔 그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사철로 아마 좋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잘 기억해요, 잘 걔네들은 기억해. 뭐 어디를 가도 사철로 좋겠죠. 아니, 가야 될 사람이 여긴데 아 그렇습니다. 여자가 한번 없어갖고 가보세요. 왜 또 한숨을? 자, 그래서 일단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다니나요? 근데 저희가 그 이제 실제로 통계는 현실적으로 낼 수는 없고요. 근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안내지도 받아가신 분이 약 한 8만 분 정도. 그리고 이제 완주하신 분, 실제로 완주하신 분이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봤는데 1,52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네. 확인하죠? 이 사람이 완주했다. 그분들이 이제 실제는 저희가 이제 완주하신 분들이 스탬프를 28개를 찍어야지만 돼요. 그분들이 이제 그 스탬프 다 찍어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인증서를 발급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서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 뿌듯함. 뿌듯함. 본인 만족. 본인 만족. 성취감. 그러니까 그거 받아가신 분이 1,520분 정도, 한 4개월 만에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둘레길 이제 자료 찾으면서 제가 또 불만사항 이런 거 잘 찾아내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제일 많이 이제 되는 게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하나는 그러니까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거는 화장실 문제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개인이 갔다 온 분들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데 올리는 거 보니까는 이정표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자주 다닌 사람은 쉽게 찾아가겠지만은 처음 온 사람은 사실 지하철역부터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그 완주하신 분들이 오면 설문조사 해주시거든요. 근데 꼭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솔직히. 제가 했던 말 똑같이.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좀 혼나요 그분들한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 뭐 변론을 하자면 내 탓도 아닌데 뭐. 그건 아니고 사람들 잘못이지.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도 이제 몇 바퀴 계속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안내책이 하냐고. 근데 꼭 그 훼손하신 분들 꼭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본 같은 것도 이 안내를 위해서 달아놓으면은 어떤 분들은 또 그 리본을 띄워서 자기 배낭에 거시는 분도 있고 그거 보셨죠? 돌아다니면서 달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걸 가지고 다니시냐? 기념품 아니야 기념품. 기념품이다 하면 그렇게 가시고 하다 그게 보니까 진정한 뿌듯함일 수도 있겠죠. 나는 모든 리본을 모았다 이런. 그래서 관리 운영에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제 올해 다음 주부터 바닥에도 좀 안내판을 해드리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해드리고. 근데 솔직히 좀 워낙 여기 시민들이 많으셔갖고 또 불만도 있으신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공무원의 그 숙명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면은 해야죠. 근데 뭐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 또 보완되고 하다 보면은 어느 좀 정점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스 얘기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덧붙이면은요. 이게 지금 한 157km면 뭐 우리 거리로 한 400리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리 가까이 되거든요. 나이 드신 분만 쓸 수 있는 단위를 쓰시는군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내 구간도 통과하고 산도 통과하고 하천도 통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우리 현재 그 이정표라고서 표시기가 셋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리본, 예. 이건 주황색 리본이 이제 주로 많이 달려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서울의 그 노구, 지금 서울 둘레길 노구가 이렇게 그 철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키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달려 있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는 큰 이제 우리 그 이정표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뭐 시커멓게 해가지고 뭐 그 안내판 식으로 네. 된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몇 번 해본 사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길을 무지하게 헷갈렸어요. 첫 번 할 때는 아마 제가 뺑글뺑글 도는 시간으로 치면 아마 한 6시간, 7시간 될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심각한 문제였어. 네, 그때는 진짜 심각했어요. 설계자라서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가다 보면 길이 끊어져 버려요.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산길 같은 데서 없으면 동서남북 올라가야 될지 뭐 그거 뭐 옛날식으로 뭐 짐 탁 가지고 딱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요새 GPS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뭐 GPS 가지고 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 몇 번 묻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길을 찾고 했는데 그 리본을 좀 많이 달아야 됩니다. 리본을. 그 주황색 리본은 물론 돈은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황색 리본이 참 또 멋있어요. 가다가 주황색 리본이 나무 가지에 달랑달랑 달려 있으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꼭 옛날 친구 뭐 이렇게 연인 만나는 그런 기분을 그때 당시에 딱 들어옵니다. 그 교감이. 굉장히 자주 느끼시겠군요.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시거리 내에는 그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가시거리라 하면 우리가 보는 눈 거기까지 아닙니까? 거기가 있어야만이 딱 저기가 있구나. 또 그 뭐 좌쪽으로 들고 우측으로 가니까 또 있네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마 초급자들이 상당히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한 이 뭐 걷기 트레킹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노구를 많이 달고 이것 뭐 이렇게 이정표를 다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이제 돈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상. 또 그건 이제 공사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편한 게 훼손이 되더라도 자주 그걸 제가 생각할 때는 구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좀 많이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서 자기 구역 내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없는 게 북한산 코스는 거의 없어요. 근데 왜 북한산 코스는 없는 거니? 나중에는 그걸 알았죠. 북한산 둘레길을 같이 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역시 담당 공무원이 홍보를 잘했어야죠. 예. 그래서 그 북한산 둘레길 전 구간에 정말로 가시거리 내에는 꼭 그걸 달아주시면은 정말로 초급자 처음에 하신 분들은 아마 편안한 마음으로 뭐 이렇게 걷기가 되지 않을까. 핵심을 딱 말씀하셨네. 돈 안 들이면서 시민들 편하고 바로 공무원한테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그 추가적으로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 평창동을 질러 가거든요. 그 부자동. 네, 부자동들을 질러 가요. 그러면은 구기 터널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평창동 입구로 이제 시내로 이제 진입을 딱 하면은 그 시내 구간은 길바닥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길바닥에 청색으로 청색이 아니죠. 저 초록색이라고 그래야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쫙 우리 길을 표시해놨어요. 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지점에서 또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참 안쓰럽게도 많이 지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제가 9번째 돌 때 보니까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요새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저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그걸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히 찍었을 때 저 자료에는 있어서 찍어왔는데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 그래 이게 상당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왕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좀 다시 한번 페인트 칠해서 좀 산뜻하게 하면은 아마 그것도 편안한 표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네, 뭐 한 25분 정도 남았는데 남은 시간 선생님 혼자서 계속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둘레길 관련된 뭐 잘하시네. 어플은 없나요?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거기에 꼭 불만사항 적지 그래갖고 딱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분명히 보고 갔는데 없는 거야. 그럼 사진 바로 찍어갖고 왜 없냐고. 이거 보이는 거랑 틀리다고. 그렇게 해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그걸 할 때 이제 코스가 시작점과 도착점에 대해서 코스별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안내판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종합 안내판이라고 해서 네. 딱 나오면 자기가 갈 코스를 이렇게 숙지해서 어디를 가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 안내판이 있고, 그리고 약 한 10km 이내에서 5km, 10km 다음에 구역 안내판이라 해서 종합 안내판이 서울이 다 나온다면 구역 안내판은 한 9 정도는 코스별만은 볼 수 있게끔 구역 안내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갈림길을 표시해주는 방향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거의 10m에서 20m 단위로 주황색 리본을 이렇게 달아가서 이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어느 전 세계에 뭐 산티아고 가는 길이든 뭐 지리산 길이든 어느 길을 열어도 그 전문용어로 이제 만달리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반달. 만달리즘 예. 그 족속이 있습니다. 옛날에 가다가 자기하고 뭐 아무런 이유 없이 훼손하는 사람들 예. 그걸 이제 만달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제 심지어는 요즘 같으면 그 길을 우리가 가보면서 우리 둘레길을 가면 관악산 같은 데만 가도 천주교 성지도 있고 삼성산 그다음에 불교의 이제 성지 뭐 호합사, 관음사, 절도 있고 그다음에 옛날에 민간 신앙이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네. 종교적으로 자기가 안 맞으면 막 훼손시켜 버리고 뭐 칼로 가지고 뭐 간판을 막 그어 버리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저보다도 주임님 그 앞으로 이제 관리하시는 일이 더 힘드실 거예요. 아니 이제 만들 때는 저희들이 그런 아까 안내판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길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도시 계획에 따르는 도로가 아니고 예. 그 물리적으로 이 둘레길 이런 길들은 물리적으로 길이 고정이 돼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다가 선생님 같이 이 길을 가다가 야 이 길이 더 좋아 그러면 또 이렇게 길을 이렇게 변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설계할 때 둘레길이라는 게 무슨 뭐 콘크리트를 쌓아가지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 길을 가보니까 평창동 이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렇게 코스를 돌릴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만들 때는 칸판을 다 갈도록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원판은 그대로고 있고 네. 안에 선뿐만 시트를 띄어내가지고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다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노란 그 주황색 리본도 그 숲의 색깔에서 가장 눈에 좀 잘 띄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숲에 가다 보면 그렇죠. 그 나리꽃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렇게 따와가지고 주황색 이렇게 딱 보이게끔 그렇게 해서 그 색깔을 넣어놓은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안내판이 통일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숲에도 가야 되고 도로에도 가야 되고 하천에도 가야 되고 마을길에도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게 공통적인 인자를 따가지고 숲에 갈 때는 색깔이 이렇게 들리고 뭐 마을길 갈 때는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일목요연에 보이게 하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잘 안 보이는 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황색 리본이 리본만, 아주 잘 보이고 좋다는 의미를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주황색 리본이 지금 누가 뛰어가나 아니면은 많이 뛰어가죠. 부족하다. 훼손이 많이 되더라. 네, 팍팍 아니면은 저기 그 좀 이렇게 자주 다니시는 분한테 리본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뭐 서울시 뭐 관련된 뭐 쿠폰이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참고해 볼게요. 예. 참고로 상품권 이런 거는 짜잘하게 조그만 거 주지 말고 그냥 좀 거액 이런 거 이렇게 해주셔야지 고생하시잖아요. 뭐 예산 부족이 심각한 것 같군요. 아니 아까 예산 많이 나왔다면서 이럴 때 써야지. 아 예산은 그 남은 걸 더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다른 아니 거?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고. 이거는 종교라면 딱 거기서 끝나고 네. 근데 유지 관리는 또 별도고 다 좀 경계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이 둘레길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이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뭐 지하철이나 뭐 기획 홍보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획 기사도 요번에 요 근래 되게 많이 나갔어요. 뭐 네. 중앙, 뭐 한국, 뭐 마운틴 뭐 이런 데 잡지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아, 저도 광고 좀. 오늘 드디어 물렸다. 7회 이런 만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직 영업하나? 이것도 그거 일환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은 제주 올레길이랑 지리산 둘레길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못지않게 뭐 서울 둘레길 하면은 좀 아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계속적으로 좀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런닝맨이나 무한도전에 한번 딱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 최소 1박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KBS는 6시 내 거야. 뭐 이런 6시 내 고향은 전국 방송인데 그래도 웬만한 KBS 뭐 9시 뉴스랑 다 나왔었어요. 아니 다 나와도 이 젊은 사람들 가족이 아니, 제일 뭐 많이 보는 조만간에 또 오겠죠. 그쪽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컨택이 되면 조만간에 한번. 아니 그냥 거의 활성화 얘기 나와서 뭐 거기하고 좀 접근성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 이런 대회를 거기서 치르면 혹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마라톤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하는데 그 울트라 마라톤을 하거든요.
예? 울트라 마라톤을 그건 또 뭐죠? 하는데 예. 뭐 산길 가고 막 이런 예, 건가요? 울트라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외래어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석을 하면은 초과해서 지나쳐서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선전도 많이 나오대요. 보니까 건물에서 뭐 울트라 뭐 아파트 또 뭐 어느 그 뭐 또 전자 회사에서 무슨 뭐 울트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다 그런 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톤에서도 그 울트라라 하면은 지금 마라톤 하면 40.1km를 얘기하잖아요. 네. 풀코스를 지나서 무한대의 거리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울트라 마라톤 하면은 저희가 뭐 100km, 200km, 300km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622km까지 있거든요. 그걸 쉬지 않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마라톤이 그 울트라 마라톤이 두 가지로 유형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서바이벌 해버리면 그 무지연화에 서바이벌 무지연이니까 무지연화에 자기가 스스로 그 출발 지점에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 가지고 뭐 도착지에 시간 내에 가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스피드라고 그래가지고는 유지연하에 다 제공을 해주는데 시간만 체크를 하는 이런 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 드리는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가 157km잖아요. 그러면 100마일이 조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마일 코스로 해가지고 한번 그 우리 연맹에서 이 코스를 한번 이용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 차원도 될 것 같은데. 제안서를 넣고 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시면. 아우 오늘 방송은 뭐 이렇게 자꾸 짜운 방송인데 자꾸 뭔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근데 방송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고요. 아니, 기자도 왔었어요. 저쪽 연맹에서 아. 관계자분이 오셨는데 아, 이제 왔어요? 취지랑 좀 어긋나는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MTC는 맞춰야죠. 뭐 서로가 아, 네. 이제 그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음. 그냥 폭이 1.5m인데 그분은 뛰어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산책 걸어가시는데 그러면은 그 몇백 분이 뛰어가시면 이 길이 마비가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일단 뭐 하루 비워가지고 개최를 하시고 저는 저기 광고 받아서 그걸 홍보하고 아, 이런 모두가 행복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뭐 예를 들어 갖고 코스별로 한번 쫙 가서 거기서 쉬었다가 뭐 다음 코스 뭐 방법은 좀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야 시간을 좀 고려하고 시간대를 좀 이제 완주 시간대를 좀 작게 잡아버리거든요. 이제 마라톤이니까. 그럼 뭐 한 30시간 이내에서 뭐 한 27, 8시간 뭐 한 30시간 이내로 해서 하면은 야간도 끼고 뭐 주간도 좀 끼고 이렇게 하면은 좀 평일이나 뭐 하여간 어느 시간대를 좀 봐서 그러면 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 참-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도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책하고 그렇죠. 걷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네. 경사도도 그렇고 폭언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그 자전거를 다니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도 네. 많았었어요. 그럼 자전거 타는 사람은 걷는 등산객 이런 사람을 싫어하고 또 걷는 사람은 자전거를 싫어하고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도로에서도 마라톤을 하면 차량을 통제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뭐 방법은 뭐 시에서 생각하면 되겠지만은 사실은 용도는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울트라 마라톤을 하겠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디자인할 때 그렇게 예.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 기찻길에 승용차가 못 가고 네. 못 가고 그 다음에 뭐 속도도 규제가 고속도로 따르고 이렇게 다르듯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시간이 좀- 그게 그 가능한 게 지금 산악 마라톤이 계속 진짜 그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산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시에서 특별히 그 제한하는 것만 없으면은 그 뭐 민간인 시민들한테 그게 뭐 지장을 줄 것 같다. 저도 하나의 시민 입장에서 볼 때 크게 뭐 그런 건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들 정말 자기 입장에 충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대화입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제 신문을 봤더니 그 불암산 쪽에 어떤 그 분이 이제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서울시에다 이게 사용료 달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둘레길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예를 들어 안양천변이라든지 지금보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늘어날 경우에 이게 이제 좋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사람이 땅을 사서 뭐 사용료를 받는다거나 어떤 이런 그러니까 지금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둘레길을 만들고 그러면 땅값이 이제 막 올라가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서울시는 더 비싸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뭐 대책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어떤 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아무래도 이번에 피터님이 거의 질문을 짜내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 그 뉴스에 나왔다니까는. 그래서 그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아 그래요? 네. 공무원들이 다 그렇죠 뭐. 아 근데 공원 땅은 그게 가치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니 사용료를 그 1심에서는 패소했는데 2심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용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높진 않아요. 예, 사시는 거는 저는 비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는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이런 게 법원 판례 사례가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라도 자기 땅이 거기 이제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그 둘레길이 10년 있다 동안 있다가 내가 10년 후에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서울시한테가 야 너네 내 땅 함부로 썼으니까 사용료 내라. 그러면 뭐 몇 년에 1,700만 원씩 10년이면 이게 따져보면 이런 네, 그 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과거까지 이렇게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부터 현 시점부터 제가 알고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 시점이니까 믿어야죠.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황길이기 때문에 네. 등산에 그 우리 서울의 산들은 사유지가 많아요. 예. 거기 등산로로 다 돼 있는 현황길이고 그리고 뭐 어떤 도시 계획에 따르는 길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사유지를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진짜 그 주인이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것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도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막히면 길을 가다가 막혀요. 막히면 그럼 거기다 안내판에다가 사유지 주인이 막아서 못 가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안내판을 이렇게 틀어놓죠. 네,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돌아갔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물리적으로 고정돼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네. 그저 경우 예가 있습니다. 저 북한산 코스가 예, 예. 한 그게 화계사 그 밑에쯤이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산 자락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막아버렸어요. 가지 마라 이거 우리 사유지니까 아마 그 입간판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학건 그 구에선가 할건 이걸 그 우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산 능선으로 이렇게 산자락을 가는데 이게 사유지가 들어가니까 그 개인이 이거 이제 막고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못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회로 능선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그 지점이 지금 그런 경우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뉴스를 했던 게 이제 제주 올레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마을 안길에 주민들이 그다지 신경 안 썼어요. 뭐 사람들 오면 좋지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좋았는데 그렇죠. 과도하게 오다 보니까는 네. 이제는 사람 오는 것도 싫어. 내 땅 다니지 마. 이런 경우가 지금 종종 마을 안에는 그러니까 외곽에는 괜찮은데 마을 안쪽에는 그래서 네. 지금 올레길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 안쪽 길들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돌아가는 길이 많이 생겼거든요. 서울도 사유지가 아까 많다고 그러셨고 저는 이런 케이스가 뭐 특별하게 있는 케이스인지 아니면 사유지가 제주처럼 많아갖고 혹시나 이런 일이 또 생겨날지 그것 때문에 물어봤는데 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또 계속 생겨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뭐 대책이나 아니면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 근데 우선은 저희가 토지 조서는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제주나 지리산이나 좀 틀린 게 있다면 그쪽은 이제 안 오던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서울은 그게 아니라 늘 다니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분들이 늘 다녔어요. 그곳을.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다녀도 우리 집에 왜 사람들이 다니지? 또 그거랑은 좀 거리가 있어요. 지방이랑.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여태까지 생각해 둘레길을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길을 그렇죠. 정비를 하고 그렇죠. 있고 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뭐 좀 현황은 좀 많이 틀리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따로 홍보할 필요 없이 여태까지 다녔던 분만 이렇게 끌어들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길들이 끊어진 산도 등산로도 수락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등산 문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정복 위로 가고 네. 몇 분 만에 갔다 왔니 그런 거였잖아요. 위로만 가는 길이지 옆으로 가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길을 조금 올라가더라도 옆으로 연결시키고 조금씩은 공사를 해서 이렇게 연결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원래 있었던 길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데도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제가 그걸 현황길이라고 표현을 드렸죠. 자꾸 전문 용어 쓰시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맞는 얘기겠지. 이게 말로 나오는 경우에는 이 단어만 갖고는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몰라갖고 왜 이렇게 방송이 어려워. 모든 방송은 좀 이렇게 그 중학생 수준에 맞춰갖고 이제 해야지 되는. 그냥 있던 길로 연결했습니다. 산자락길. 산자락길. 네. 그 길을 좀 더 확장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거는 없어요 지금은. 네. 아까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장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정책은 우리 요 시에 계신 분 그 확장이 어떤 개념이죠? 제가 저 이해를 뭐 못해요. 폭을 넓힌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 아니면 157km에서 뭐 200km를 늘린다든지 뭐 아니면 길을 그 한 바퀴 쭉 돼 있는 거에서 확장. 네. 지금의 이제 둘레길은 157km는 이제 정해져서 이제 궤도로 갈 거고 거기서 네. 이제 더 이상 확장은 없고 이제 또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서울이 있고 옆에 경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웬만한 뭐 북한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들이 다 서울 경기에 다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지역 주민들은 또 넓게 말고 그냥 그 밑에 뭐 쉽게 말해 노원에 사시는 분들은 수락산 한 바퀴 난 돌고 싶어 그러면 이제 경기도랑 협의해서 같이 한번 네. 둘레로 만드는 길 합동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의 이제 작은 소규모의 둘레길을 하는 거는 좀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기억나는 게 그 확장이나 예를 들어 연장을 하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현재 이 구성이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 그 거리에서 그래서 처음에 설계랑 틀려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이제 많이 변형이 되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의미를 좀 더 보강을 한다면은 보조 구간이라는 걸 둘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보조 구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있죠. 예, 저 당고개에서 네. 이렇게 그저 덕능고개로 해가지고 보조 구간이 한 4.몇 킬로가 나와요. 예. 4.7킬로가. 그 정확하게 보조 구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주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 요걸 이렇게 주로 가지만은 요쪽으로도 이렇게 돌 수 있다 해서 보조 그냥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건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157km를 돌면은 그 서울에 인접한 산을 16개를 돌아요. 16개를 다 찍고 갑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가는데 그러면은 큰 산 중에서 우리가 동쪽은 아차산이고 서쪽은 그 덕양산이고 남쪽은 관악산 그 북한산 아닙니까? 큰 산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둘레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딱 그 가본 산은 북한산하고 관악산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큰 산 예를 들면 그 큰 산 주위는 그 현재 그 둘레길이 있어요. 예. 관악산 둘레길 하면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누트로 이렇게 저 보조 구간식으로 해서 연계해서 연계해서 그러니까 하면 서울 둘레길과 관악산 둘레길을 합쳐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 관악산 쪽을 중심으로 갔는데 이제 서울 둘레길도 걸으면서 다시 이제 관악산 둘레 뭐 그런 식으로 연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북한산 둘레길 좀 이용하는 식이죠, 뭐.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이제 그 트레킹도 생각했었지만은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산별로 예. 관악산 같으면 능선을 잘라가지고 서울과 그다음에 과천, 안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관악산을 이용한 관악산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 아랫길을 관악산만 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서울 둘레길을 개통할 때는 서울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개통을 했는데 예. 앞으로 장기적인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락 불암산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남양주시하고 해가지고 남양주시에서 지금 수락산에 서울 쪽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경기도 쪽을 지금 쭉 연결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이제 서울 둘레길 프로젝트가 끝나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경기도 쪽으로 아니요, 확장을. 그것뿐 아니라 전국에 저는 또 이런 길들을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길 전문가. 네, 하다 보니까 그 관악산도 그렇고 수락 불암산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거를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산을 올라가다 나는 서울 사람인데 서울산만 타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차산도 지금 구리시하고 광진구하고 중랑구 해서 망우산에서 용마산에서 아차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구리 쪽하고 이렇게 또 도는 거를 하는 거를 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 그것도 제가 계획을 잡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보존 노선이 아니고 서울 둘레길이 보존 노선은 아니고 그렇게 산별로 그렇게 하는 그런 계획들은 뭐 지자체가 협력한다면 할 수 있겠죠. 예. 보통 한 코스 이렇게 걷는데 한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뭐 제 그 페이스를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 페이스가 별로 개인사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같이 정말 부실 체력, 부실 체력의 아빠랑 그다음에 저희 딸이 이제 6살, 큰 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다음에 우리 아내도 저보다 조금 나은 체력의 이런 가족이 한 코스를 걷는다. 뭐 관악산 코스 저희 집이랑 좀 가까운데 그 본가랑 가까운데 이 관악산 코스를 한 번 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균 아마 그 2km를 그 잡은 거죠. 지금 현재 그
예를 들어 1코스를 14.7km라고 하면은 네. 그 중정도의 능선에 일반 성인 그냥 일반 성인이 예, 6시간 네. 뭐 50분인가 30분인가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그 정도기 때문에 그게 평균치가 아마 한 2km. 예. 2km라고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2km면 상당히 그냥 완전히 그냥 산보예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갈 정도의 거리가 2km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 뭐 그 20km다. 그럼 뭐 15km다 하면은 대충 계산이 나오죠. 거기다 이제 뭐 저 식사 시간 좀 뭐 이렇게 가미하면 되고. 이거 좀 봤는데 관악산 코스가 12.7km, 예. 5시간 50분. 이게 예. 1시간만 걷어야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한 시간만 걷고 다시 와야죠. 뭐 굳이 이거 저희는 이게 또 목표까지 가는 거를 좀 별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관악산 코스도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코스 안에 구간이 있거든요. 1구간, 2구간, 네. 3구간이 있는데 관악산 코스가 3구간까지 기억이 되는데 1구간이 관음사에서부터 서울대 그 입구 내려가는 데까지거든요. 그러면 거리 그거 한 거의 6km인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간별로 하면 돼요. 구간. 그러니까 그 코스라고 하는데 안에도 다시 뭐 아니, 1구. 네. 그러면요. 2개 내지 3개가 있어요. 중간에 코스가 관악산 코스도 사당역에서 석수역까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2.7km 이래 되는데 중간 중간에 서울대 쪽, 낙성대 쪽 중간 중간에 지하철 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어요. 수락 불암산 코스도 마찬가지. 수락산 창포원에서 올라가가지고 수락산 타서 수락산역으로서 내려올 수도 중간 중간에 내려올 수 있는 게 자기 체력에 맞춰서 그냥 가다가 그럼 올 수 있는 길이 많아요. 방고개로 내려와도 되고. 예, 참 오늘 서울 지역이 참 넓다는 걸 깨닫는 아니 날이네요. 저는 그 진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뭐 아는 데가 별로 없어. 지하철역을 딱 얘기하시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하철역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위에 바로 산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도봉산역이 이지. 있으니까 아는 거고. 아무튼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니 적당히 정리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들 자기 이익만을 노리고 나온 이상한 자리가 됐는데 예, 피터님부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뭐 요새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많은 뭐 둘레길이나 뭐 여러 가지 길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그 둘레길이 단순간에 그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지 말고 정말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걸었는데 다시 20살이 돼서 자기 여자친구랑 또 걸을 수 있는 그런 길,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길이 보존되고 좀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시 입장은 뭐 저희가 서울 시민이 한 번은 완주해야 할 뭐 도전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은 좀 완주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도장 찍어 오면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완주 인증서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길들이 트레킹길들이 전국적으로 되게 많아요. 한 몇백 개 되는데 그중에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얘기만 하면 아는 길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고 그래서 서울둘레길도 앞으로는 좀 살아있고 앞으로 10년, 20년이 돼도 좀 생명이 있고 그런 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관리에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 리본 그거 하실 거죠? 그건 바로 네. 매번 하고 있어요. 화장실은 그건 이제 또 계속 해야죠. 아니 이런 거 확실히 방송에서 딱 못을 박아야 돼. 계속 민원 나오는 얘기는. 예 그리고 열심히 이제 경기도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계시는 저기 서울 둘레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는 뭐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예. 일 받아서 좋고 뭐 운동도 했으니까 좋았는데 조금 이제 5년 6년째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의무감도 생기고 또 책임감도 좀 생기고 그랬는데 우리 서울 둘레길이 앞으로는 이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많이 산마다 많이 있는데 뭐 숲 해설 치유 코스라든지 역사 해설 코스 뭐 그런 거죠. 인문학적 예술적 코스 그다음에 그 망우리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그 항일 애국지사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색의 길이 그런 코스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고 또 스마트한 세상이니까 스마트폰하고 연결되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민들이 사실 뭐 걸어보고 건강도 좀 되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 그 시민이라면 서울이 구석구석을 알고 싶다면 서울 둘레길을 한 번은 돌아보시면은 그 생활상이 다 그 자기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서민이 사는 동네부터 시작을 해서 부자 동네에 이르기까지 외곽을 한 바퀴 돌아버리니까 그 내부는 우리가 다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 시민이라 하면은 외적인 그 외곽을 한번 돌아봄으로 해서 서울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환 대표 서울시민. 마무리가 참 훈훈하군요. 시청지 골목 7회가 이렇게 끝났고요. 예, 주무관님은 이제 들어가셔서 많이 고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도에 그 보원에서 설립이 되었고요. 현재 25년을 맡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그 단 하나뿐인 공식 기후 환경 분야의 도시 네트워크로 업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입니다.